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서울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중경이시 라인의 마지막 대학교인 중앙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입결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몇몇 컨텐츠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중앙대학교는 모집인원 개편 및 전형구조 개편으로 매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여러모로 괴롭히고 있는 대학일 뿐더러 나아가서 중앙대학교는 계열 모집, 경희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 대규모 모집 및 교과 정성평가 반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기묘한 환산점수 시스템 활용, 서울시립대학교는 가장 표준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모집 인원이 제일 적음,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단계형 평가 및 면접 응시 필수처럼 중경일시 라인의 학생부 교과 전형들 모두가 가지각색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도 중경일시 라인에서 안정은 잡고 가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막상 세부적인 전형들을 살펴본 이후에는 이거 안정이라고 할 곳이 없겠는데요 라고 태세가 전환 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많은 만큼 오늘의 컨텐츠와 더불어서 위의 컨텐츠들을 통해서 중경일시 라인 전반의 입시 흐름을 꼭 파악을 해두어야 합리적인 수시 지원 전략에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 2025-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중앙대학교 측에서 친절하게도 이런저런 변경 사항들을 담은 주요 변경사항 페이지를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 공개해 두었기에 캡처를 해왔는데요.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님들께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항은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 사이의 전형 구조 맞교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응시 영역 지정 해제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창의 RCT 공과대학 전공개방 모집단위 관련 사항도 있는데 2025학년도에 들어서 수시가 아닌 정시로 옮겨가기는 했지만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 인원이 수시에서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22학년도처럼 전자전기공학부와 융합공학부로 나누어져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요소는 아니고요. 2022학년도 입결을 참고하면 해당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의 대략적인 합격 컷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니까 해당 모집단위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래저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중위권 학생들까지 일반고와 비일반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가지각색의 의도를 갖고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구조 맞교환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최우선으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중앙대학교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3개년 인원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사이에 전형구조가 맞교환되면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각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인원 규모는 물론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에도 여러 변경사항이 생겨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가장 오른쪽에 모집 유형이라고 해서 A에서 C 조합을 이용해서 석소장이 표기를 해둔 부분이 보이실 텐데 A는 해당 연도에 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병행 모집을 했다는 의미이고 B는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만 모집을 했다는 의미이고 C는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만 모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AA 조합은 전년도나 올해나 두 전형으로 모두 병행 모집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고와 비일반고 사이에 지원군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BA 조합은 전년도에는 두 전형으로 병행 모집을 했지만 올해는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와 비일반고 사이의 지원군이 혼재된 와중에 오롯이 서류 100%로만 평가가 되는 모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CA 조합은 전년도까지는 두 전형으로 병행 모집을 했지만 올해는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고와 비일반고 사이의 지원군이 혼재된 와중에 단계형 평가로 면접까지 응시해서 합풀이 결정되는 모집단이라는 뜻이고요. 이래저래 서울 캠퍼스 기준 AB 조합 혹은 AC 조합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존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병행 모집을 통해서 지원군을 굳이 혼재시킬 모집단위가 딱히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각 모집 유형별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모집단위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 마주할 입시 영향력에 대해서는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에서 또 그대로 말씀드리기에는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하니까 해당 컨텐츠를 꼭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앙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구조를 맞교환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석소장이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2025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의 전형 구조가 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학생 성발 전체성이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요소도 제한적인 요즘 환경상 보편적인 일반고 학생에게는 면접에서 캐물을 만큼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2025학년도부터는 더 이상 그리고 굳이 면접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비일반고 학생들은 그래도 명색이 비일반고인 만큼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납득이 되는 비교과들이 많을 텐데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라도 더 떠들 기회를 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두 학생부 종합전형 사이의 선택 기준은 면접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가 아니라 면접에서 떠들 정도의 가치가 있는 비교과 특이성과 무게감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등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대학교 측에서 발간한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석 소장이 드린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면접평가를 제거하고 도입함으로써 전형 정체성 자체에 변화를 꾀했다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 개편 및 자기소개서 폐지라는 흐름에 맞물려서 면접을 굳이 봐야만 할까 혹은 면접을 굳이 생략해야 할까라는 전형구조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구조 맞교환에 대해서는 입학처 측에서 아예 가이드북을 통해서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기준 성적순위나 면접평가까지 포함한 최종평가 기준 성적순위나 크게 다르지 않아서 2단계 면접평가를 생략한 반면에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가 개편되고 개정교육과정의 영향력이 학생의 탐구 역량에 따라서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이를 더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2단계 면접평가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석 소장이 위에서 말씀드린 2번과 3번 사항이 골고루 들어맞았음을 알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던 2019학년도 당시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의 면접 질문은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면접보다 질문 난이도와 퀄리티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과 더불어서 질문의 양상도 본질적인 원리 등에 입각한 더 날것에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드북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 요소가 전공 계열 적합성 평가 요소로 바뀌면서 면접 질문이 좀 더 탐구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석 소장이 위에서 말씀드린 4번 사항처럼 결국 AA 조합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서 두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지의 여부가 합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접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가 아니라 면접에서 떠들 만한, 즉 질문을 유도해낼 수 있을 만한 수준 높은 비교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특히 이러한 전형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특정 전공의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려던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비교과는 면접 가서 떠들어야 효력이 생길 것 같은데 라는 판단으로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해당 모집단이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BX 조합인 바람에 합격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유사 전공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는 일도 꽤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을 잘 고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대학교들에서 서류형 전형은 면접을 응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면접형 전형은 면접을 응시해야만 합격을 넘볼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분을 해두는 것과 다르게 중앙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들어서 탐구 깊이 측면에 대해 그 의도를 완전히 거꾸로 적용해서 전형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입결을 분석해볼 예정인데, 본격적으로 전형별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드릴 말씀은 오늘의 컨텐츠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와 함께 각 연도별 학생부 가이드북 맨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를 기준으로 기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 서강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학년도 기준 중앙대학교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에도 충원 합격 순위가 합격 인원, 최초 합격 인원과 충원 합격 인원을 합쳐서 기재되어 있는 이슈가 있어서 석 소장이 이래저래 연산을 거쳐서 자료를 제작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상개념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전형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영어 2등급도 1등급 취급 사항,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계열별 수능 응시 영역 폐지 사항을 제외하면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전공 개방 모집을 시작하면서 여러 파급력이 미쳐 2023학년도 지원
지원군에게 많은 혼란을 주기는 했지만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는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전체 모집인원 규모와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규모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2025학년도 역시 창의 ICT 공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여러모로 얌전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형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익결이 변화될 가능성보다는 전형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익결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올해부터 본 전형과 똑같은 수능체 장력 기준을 반영하기 시작한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및 대규모로 신설된 경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국제가 영향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이익결 자료입니다. 입학처 측에서 가이드북을 통해서 지원자 평균과 합격자 평균 자료까지 게시하고 있어서 모두 취합을 해두었습니다. 또한 원래 자료 제작 기준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는 아예 빼는 것이 원칙인데 중앙대학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창의 ICT 공과대학처럼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도 우선은 같이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참고해서 살펴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원군은 수능체 장력 기준의 영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합격군 대비 낮은 평균 성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내가 채울만한 수능체 장력 기준은 남들도 채울만 하다고 바라보는 수능체 장력 기준이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이익결 비교변화 자료입니다.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을 비롯한 이과계열 이익결이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지원군부터 최종 등록자까지 싹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 명료하게 2024학년도에 들어서 영어 2등급도 영어 1등급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과계열 이익결은 딱히 경향성이 없는 반면에 이과계열 이익결만 명확한 경향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과탐 챙기느라 영어는 좀 못 챙기고 있었는데 영어 2등급도 1등급 취급이면 할만하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도 했었고요. 이래저래 보내신 학생들이 영어 2등급도 1등급 취급 덕분에 수능체 장력 기준에서 걸러지지 않고 좀 더 살아남아서 입결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하겠고요.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의 수시 입결을 알아볼 건데 우선은 해당 전형의 상개념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모집 인원이 꾸준히 감소해오는 추세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2025학년도에 들어서 2단계 면접 평가가 폐지되어 단계형 평가 전형에서 일괄형 평가 전형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면접 있는 전형이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라던데 2025학년도는 면접이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이 생겼으니까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들어가자와 같은 이상한 지원 논리로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이익결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까지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하다가 2025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하지 않는 모집 단위도 2024학년도까지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하지 않다가 2025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모집 단위도 모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도 기록은 해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모집 단위별 전공 정체성과 지원군의 특성을 AA에서 CC 조합별 특성과 함께 고려해서 2025학년도에 들어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이익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또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모두 2단계 면접평가가 있었던 단계형 평가 전형이었던 만큼 경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변화는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두 학생부 종합전형 간 전형구조 맞교환으로 인해서 지원군의 이익결 양상은 물론 합격군의 이익결 양상도 각 모집 단위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대표적인 비일반고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이고 해당 전형의 상개념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는 다르게 모집 인원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학년도에 들어서 전공과 탐구 관련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수준의 면접을 하겠다라는 수준의 공표와 함께 2단계 면접평가를 도입을 해두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이익결 자료입니다. 딱 봐도 비일반고 학생들의 유입이 많음을 증명하듯이 지원자 평균이나 합격자 평균이나 최종 등록자 평균
평균이나 가지각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2단계 면접평가의 도입에 힘입어서 여러모로 편차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탐구 기피에는 자신이 있지만 내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던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은 면접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딱 좋은 전형인 만큼 탐구 기피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면 고교 유형과 관계없이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귀찮은 면접도 생략하는 겸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족한 탐구 기피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내신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갖고 있어야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지원군의 입결이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전년도 솔루션을 생각했을 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믿을 것은 내신뿐이라는 접근 논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군 입결이 상승한 만큼 전체 합격군 입결이 상승했으면 몰라도 전반적인 충원율이 높아지면 전체 합격군 입결은 떨어진 상황이라 그냥 내신만 믿고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중앙대학교 측에서 어림도 없지를 시전한 느낌이 강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해당 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가 도입이 된 만큼 무차별적으로 내신을 믿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적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자료는 양해연도 입학 가이드북의 자료를 통해서 석소장이 여차저차 계산을 해서 제작을 한 자료인데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에도 생각보다 꽤 많은 비일반고 학생들이 유입이 되고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에도 생각보다 꽤 많은 일반고와 자공고 학생들이 유입이 된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같은 특목고라 하더라도 외국 국제고와 과고 영재고 학생 사이에는 중앙대학교에 대한 명확한 전형별 선호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일반고 자공고 인원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중앙대학교 네임밸류 등을 고려했을 때 비일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일반고라 해서 무조건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비일반고라 해서 무조건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도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중앙대학교에 한해서는 유난히도 우리 아이는 일반고인데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비일반고인데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요 라고 합격을 마주하기 이전까지 몇 번이고 되묻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예년이나 올해나 면접의 중요성은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만큼 다양한 면접 경향성을 담은 위에 모의면접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겸사겸사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